저는 그래서 샤갈의 어떤 천재성을 만약에 이야기를 하려면 누구와도 닮지 않은 뭔가를 그린 것에서 샤갈의 천재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닮았어. 닮았는데 거기에서 나만의 뭔가를 덧붙이는 거. 거기에 결국은 샤갈의 천재성이. 샤갈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창의성의 법칙. 이런 자기 반복, 자기 복제.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딱 들어왔던 생각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샤갈의 작품, 이 독특한 샤갈의 작품이 어떻게 해서 언제 탄생을 하게 됐냐 한번 들여다봐야죠. 꼭 들여다봐야죠. 네, 준비됐죠? 준비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 키워드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신부님이 또 일부 마지막에 문장으로 꼽아주시면서 얘기했던 파리에서의 삶. 파리, 파리에서의 삶. 할 일이 많습니다. 네. 이 파리에서의 삶은 샤갈의 작품에 어떤 영향을 줬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미 마지막 문장에서 우리가 나왔어요. 맞아요. 신부님이 읽어줬었던. 맞아요. 아주 다양하게. 샤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장소가 있거든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그의 고향, 마을이었던 비테프스크를 꼽을 수가 비테프스크.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파리예요. 정말로요? 네. 오. 지금 이 작품을 보시면 네네. 모니카 봄 두첸의 그 책에서도 나오는 작품인데 일곱 손가락의 자화상이에요. 일곱 손가락으로 된 자화상이라는 작품인데요. 네네. 저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이 본인이고 근데 저 뒤쪽에 봐보세요. 양옆으로 지금 파리라는 공간과 맞아요. 비테프스크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있네요. 네, 두 도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에게 있어서도 이 두 도시가 그 어떤 정신적인 줄기와도 같은 굉장히 중요한 본인에게 아주 영향력이 막강했던 두 곳이었던 거예요. 네네네. 근데 결국은 이 샤갈이 자신의 어떤 뿌리나 혹은 자기 작품의 영향력이 어느 곳이 더 강하냐라고 했을 때 어느 곳일 것 같으세요? 저는 비테프스크. 아, 또 이렇게 바로 맞추면 어떡해? 아까 좀 틀린 거 다시 해볼게요. 아니, 전 파리. 아니야. 그러면 파리. 근거를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요? 아니, 저 작품에서 찾아 신부님 우리 작품을 통해서 이 저 작품도 그렇지만 샤갈은 모든 작품을 관통하는 거에 있어서는 자신의 고향을 빼먹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7개 손가락. 저게 말이 됩니까? 네. 7은 종교 안에서 네. 숫자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거든요. 분명히 저거는 유대교 안에서 영향을 받았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네. 12라는 숫자, 12사도, 네. 3이라는 숫자, 삼위일체 이게 다 숫자가 의미가 있거든요. 네. 손가락 7개는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겁니다. 이 영향을 유추해보면 비테프스크의 유대 생활 이런 게 다 결합이 되면서 분명히 그쪽 지역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7이라는 숫자는 그러면 성경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7은 거의 완전수예요. 완벽한 수. 네. 세븐이라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브래드 피트 피트가 나온. 7가지 죄악을 이기는 7가지 방법 7죄종을 얘기할 때도 7이 씁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되게 의미가 있는 숫자들이에요. 종교 안에 숫자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네. 예. 이 모니카 봄 두첸의 책을 보면은 이제 저 일곱 손가락의 자화상이라는 책에 대해 그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샤갈이 기본적으로 본인은 이제 자신의 작품을 자꾸 시적이다, 시적인 상상력을 나는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면서 문학적이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싫어했대요. 아, 싫어했다고요? 네, 싫어했다. 시적인 것과 문학적인 것은 샤갈에게 있어서 좀 다른 거예요. 아, 그래요? 일단 문학적이라는 것은 뭔가 좀 서사가 있고 그렇지. 이런 상상력의 세계이기보다는 논리와 좀 닿아 있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은 샤갈은 또 싫어했죠. 과학, 논리, 이성 이런 것들의 지배를 받지 않는 세계가 바로 본인의 작품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야. 논리를 떠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적이라는 표현을 더 선호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제 샤갈의 주장인 것이고 샤갈의 작품에는 유대교 문학 작품에 기인한 어떤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 일곱 손가락 같은 경우는 유대교 문학에서 열심히 일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장난칠 때 그 뿌이 같은 거 할 때도 막 이렇게 하면 4개로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빨리 움직인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런 얼마나 생각은 열심히 한 번도 못 일했으면. 해봤는데, 그렇죠. 타자 칠 때 빛의 속도로 칠 때 보면 맞습니다. 12손가락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손가락이 5개로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어떤 본인의 자화상, 작업을 하는 거였는데 저렇게 열심히 그리고 있는 저 그림이 지금 뭐냐면은 러시아와 나귀들과 기타 등등에게 라는 작품이에요. 저 작품. 그러니까 단독 작품인데
단독 작품을 지금 또 작품 안에 작품으로 등장을 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저런 거를 보면은 비테프스크도 중요하고 파리라는 도시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전념하고 있는 결국은 그리게 되는 세계는 비테프스크의 세계다. 아, 그렇죠. 맞춘 거네요, 정확하게. 그렇죠. 시작부터 김세계 또 맞췄네요. 바로 맞춰버렸습니다. 맞췄는데요. 샤갈은 1910년도에 파리로 가요. 1887년생이니까 그럼 몇 년도에 간 거죠? 한 23살 정도? 계산이 어렵진 않은데 예, 상당히 어렵게 물어보셔서 그렇습니다. 23살 정도에 파리로 가게 되고 음흠. 초창기에 파리 도착, 초창기의 작품과 네. 얼마 안 있어서 또 그 이어지는 작품들을 보면 이 사람이 파리에서 엄청난 변화를 겪구나 전 이해해요. 라는 걸 좀 알 수 있어요. 전 왜 정확하게 그럴까요? 네. 시골지와 도시지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고요하고 평온한 곳에서 네. 정신없는 곳으로 이전했을 때 오는 네. 그 변화들. 제가 그걸 역으로 전 체험했거든요. 네. 서울에 있다가 프랑스 남부로 갔더니 네. 너무 조용했어요. 전 견딜 수 없었죠. 왜요? 너무 조용해가지고. 근데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넓은 세상과 예. 그리고 막 복작복작한 그런 세상과 도시와 이런 거죠. 아이스크림을 하나만 바닐라 맛만 먹었는데 네. 도시에 갔더니 31가지가 있는 거죠. 그런 느낌. 그랬을 때 막 먹고 싶은 그런 혼돈들 저는 그 충분히 느낍니다. 본인의 욕망과 어떤 이런 것들에 좀 눈을 뜨게 되는 계기가 가능하죠. 되기도 하겠네요. 가능하죠. 도시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샤갈도 파리를 만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는데 당시 파리에서 유행했던 그 사조, 미술 사조는 네네. 입체파였습니다. 입체파요? 입체파가 굉장히 이제 유행을 했었고 이 입체파가 주도권을 잡기 전에는 아주 짧게는 했지만 입체파만큼 조직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야수파도 굉장히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야수파. 야수파. 예. 야수파와 입체파. 이때 당시에 파리에서 영향을 끼쳤던 사조였는데 이게 마르크 샤갈에게 굉장히 큰 또 그 영향을 끼쳐요. 샤갈의 작품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 일단 야수파 같은 경우는 색채면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요? 왠지 야수라고 하니까 왠지 그 야생에서 네. 날 것, 그러니까 네. 막 색깔도 되게 날 것 같고 거칠고 막 야수처럼 달려들 것 같은 그런 표현 맞습니까? 정말 딱 정확해요. 네. 정말로요? 우리가 인상주의도 그렇고 뭐 이 야수파 이런 것도 그렇고 언제나 이 화가들 여기에 속해 있던 화가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이름을 지은 게 아니거든요. 인상주의도 사실은 초반에 그 모네의 작품을 보고 여기에는 구체적인 형상이 없고 그냥 인상만이 있군라고 어떤 비평가이자 기자가 조롱하듯이 던진 말이 그게 그 사람들을 나타내는 어떤 유파가 된 것이고 유파의 명칭이 된 것이고 네네네. 이 야수파도 똑같아요. 주류 미술가들이 아니었거든요. 야수파의 그 주된 어떤 대표적인 작가는 우리가 앙리 마티스를 꼽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구나. 네, 주류파가 아니었고 이 사람은 살롱 도톤이라고 해서 일종의 어떤 그 제야의 제 운동 고수 그때 당시에는 고수 취급을 받지도 못했죠. 못했고. 약간 메이저에서 벗어난 작가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전시를 열었던 이게 살롱 도톤이라는 전시가 하나 있었는데 네네네. 1905년도에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야수파에 속하는 지금의 그 사람들의 전시를 보고 당황한 거예요. 어떤 평론가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야수야라고 이 사람들을 부른 데서 이 야수파라는 명칭이 유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딱 보시면 색채 같은 것들이 야수처럼 아주 날뛰고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강렬해요. 아주 강렬하고 네. 붓의 터치도 봐보세요. 주된 어떤 특징이 색채이기는 하지만 붓터치도 이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중요한데 붓터치가 굉장히 거칠죠. 거칠습니다. 정교하거나 막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거든요. 막 이렇게 막 해놓은 것 같고 그어놓은 것 같고 이런 건데 그런 어떤 야수처럼 날뛰는 붓터치와 색채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명칭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샤갈이 자신의 작품에 차용을 합니다. 아니, 보니까 약간 샤갈이 그렸다고 해도 괜찮을 정도의 느낌이 좀 있어요. 어떤 색채 면에서 네, 굉장히 색채도 다채롭죠. 그렇고,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초반에는 샤갈이 파리에 도착한 지 얼마 안 있었을 때, 그러니까 아직 그 비테프스크, 그러니까 러시아의 영향이 있었을 때는 그때 모델이라는 작품을 파리 시기 초창기에 그리는데요. 네네. 그 시기 작품을 보면은 아직까지도 사실주의의 관점을 견지하고 있구나. 보이는 그대로의 느낌, 그리고 색채도 좀 다채롭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어둡고 이러다가 이제 변화를 하게 돼요.
얼마 안 있다가 변화를 하게 되거든요. 안식일이라는 작품을 보면 이 네. 모니카 봄 두첸의 작품 책에도 나와요. 네네. 이 모델과 안식일이라는 두 가지 작품을 우리가 비교해서 보면은 파리를 만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한 번에. 아주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이 안식일이라는 작품을 보면 비로소 이제 우리가 샤갈이 샤갈다워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후대 샤갈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죠. 아, 이 모습이 아마 여기서부터 기인됐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오. 아주 색채가 다채로워지고요. 네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은 창문으로 보이는 파리라는 작품이 있어요. 1913년 작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파리에 온 지 한 3, 4년 만에 저렇게 본인의 그 개성을 확보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야, 이게 현실하고는 좀 동떨어진 그림들이네요. 바로 그게 시적 상상력. 어. 지금 저 남자의 얼굴도 봐보세요. 맞아요. 양쪽으로 있는 것들 저는 저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이해할 수 있어요. 예. 어떤?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죄송합니다. 예. 네, 아까 손가락처럼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런 어떤 상상력들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음. 이미 어떤 사실적인 묘사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고 색채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저렇게 영향을 많이 받아놓고 샤갈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나는 야수파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았고 맞고. 뭐 입체주의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았고 심지어 샤갈은 고향 마을에서 예후다 펜이라고 하는 그 고향의 화가에게 처음 미술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스승에게서도 나는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무슨 고집이죠? 끊임없이 본인의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은 나는 독자적으로 내가 탄생시킨 이해했어요. 미술이다. 이해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생각을 주지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나는 어디서 영향을 받았다는 생각이 딱 들어오면 그 사람 화풍을 따라간다라고 본인 스스로 인식할 것 같아요. 근데 난 영향을 받지 않았어 라고 자기 뇌를 속이는 거죠. 아, 뇌를 예, 계속. 왜냐면 이게 사실은 심리적으로도 내가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나는 지금 힘들지 않은 상황이야 라고 뇌를 속이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나오는 창의력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 갑자기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그 관점으로는 사실 생각을 못 해봤죠. 해봤는데 맞아요. 그럴 네. 수 있겠네요. 얼마든지. 내가 누군가의 뭐 추종자이거나 추종자까지는 아니어도 누군가의 후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 갇히는 것들이 또 있을 그럼요. 테니까. 근데 실제로 샤갈은 자기가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네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그 고흐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예. 그리고 우리가 망건당에서 또 다뤘던 클림트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좋아요. 고흐는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처음으로 뭔가 책과 미술에 대한 가르침, 글과 미술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고흐는 어떤 식으로든 자기 집안에서 영향을 자신에게 끼쳤던 네네. 예술적인 측면에서 그런 인물들이 있었던 거예요. 한 명씩은. 클림트는 자신의 아빠가 금세공사이기도 네, 그렇죠. 했었고. 맞아요. 근데 샤갈을 들여다보면 없어요. 없었죠. 샤갈의 아버지는 그 청어 도매사. 맞아, 청어도매사. 네. 에서 일을 하는 육체 노동자였고 어머니 같은 경우는 샤갈의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는 했지만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우리 아들이 미술을 좋아하네 그리고 좀 곧잘 그리네 정도의 이해였지 맞아요. 샤갈의 마음 안에 있는 그런 깊은 욕망이나 야망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는 못해 예술에 맞습니다. 대한 야망을 이해하지는 못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샤갈은 본인 스스로가 정말로 아무런 그런 문화적인 토양이 없는 집안에서 자라나서 내가 정말로 스스로 나의 어떤 그 천재성을 가지고 독자성을 가지고 일궈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저는 그 신념, 그 신조가 쭉 갔다고 봐요. 예. 그리고 실제로 샤갈의 작품을 보면 독보적인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죠. 독보적인 것도. 어떤 면에서 좀 그런 걸 느끼셨어요? 뭐라고 할까? 이제 일반적으로 그림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 배웠던 사람이라면 정해져 규칙들이 있거든요. 네. 뭐 쉽게 얘기하면 황금 분할점이라든지 아니면 세 개로 나눠가지고 하는 아니면 사람을 어디에 배치하고 네. 이런 거 다 무시하는 거. 저는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무시했다고 생각했는데 보면은 또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어떻게 묘하게 이렇게 겹칠 수 있었지? 그 시대에. 지금은 뭐 좀 섞어볼 수 있겠으나 그런 생각들. 네네네. 맞습니다. 어떤 뭐 법칙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한 네. 화법이 네네네. 돋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거는 당시에 샤갈의 작품을 평가했던 사람들의 주된 그 시각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샤갈을 그
지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시인이자 평론가였던 아폴리네르인데 이 모니카 본 두체는 책에 보면은 그 아폴리네르가 샤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가 아주 자세히 나오거든요. 네네. 파리 저널이라는 잡지에서 아폴리네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상상력에 가득 찬 어떤 이론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젊은 유대 화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뭐 상상력, 이론이나 이성, 지식에 기대지 않는 아주 자유분방한 표현 방식. 네네. 그리고 뭐 유대인이라는 정체성. 결국 이런 것들이 당시의 파리 화단이 샤갈이라는 이 이방인 젊은 화가를 인식했던 방식이라는 거죠. 샤갈 스스로도 아마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의식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실제로 이런 평가가 굉장히 맞는 게 네네. 우리가 어떤 작가의 작품이 당시에 뭐 독보적이었다 어쨌다 뭐 이런 평가를 내리려면 그러면 그때 당시에 동시대에 활동했던 작가들은 어떤 작품을 했냐 이거를 그렇죠. 반드시 비교해 보는 게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파블로 피카소의 아비뇽의 여인은 그 샤갈이 활동했던 1910년대보다는 조금 더 앞선 시기의 작품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저런 아비뇽의 처녀들에서부터 시작된 입체주의 미술이 굉장히 그 성행했던 시기가 바로 샤갈이 파리에 당도했던 시기거든요. 피카소의 또 다른 작품인 앙브루아즈 볼라르의 초상 뭐 이런 작품. 그러니까 딱 이런 작품이 당시에 파리 화단에서 유행했던 어떤 화풍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 전에는 아주 정확하게 정밀 묘사를 하든지 아니면 사실적으로 그렸던 거. 네. 그래서 피카소가 이렇게 등장했을 때 약간 센세이션하고 그렇죠. 놀랐던 상황. 네. 이런 상황에 지금 샤갈이 딱 등장하기 시작한 맞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샤갈도 저런 작품을 영향을 받아요. 그렇지. 네. 뭐 3시 반 또는 시인이라고도 하는 네네. 이 작품을 한번 봐보시면 입체주의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의 혹은 뭐 사물의 형상을 보이는 그대로 그리지 않고 뭐 구단위로 원통으로 뭔가 막 정말 쪼개놓은 거잖아요. 네네네네. 지금 샤갈도 그런 기법을 썼네요.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과 비교를 했을 때 뭐가 좀 더 달라 보이세요? 색채죠. 색채나 이런 곳에서 당시에 유행했던 화풍의 영향을 받아들이되 자신의 독자적인 어떤 화풍을 또 개발해내고 있는 거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샤갈의 어떤 천재성을 만약에 이야기를 하려면 누구와도 닮지 않은 뭔가를 그 그린 것에서 샤갈의 천재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닮았어. 닮았는데 거기에서 나만의 뭔가를 덧붙이는 거. 거기에 결국은 샤갈의 천재성을 제가 이제 보여줍니다. 사실은 이제 대학교에 가서 놀랬던 학과를 처음 봤어요. 네. 2000년대 그러니까 2000년 지금 2020년이니까 2010년대 후반이었는데 네. 융합학과가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 말도 안 되는 그 두 가지를 융합해서 하나의 과를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융합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마치 샤갈이 그때 1910년도에 시도했던 것을 이제서 좀 발견한 그런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네요. 맞습니다. 상당히 독창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있던 것에서 시작하면 돼요.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도 뭔가 창의력에 대해서 고민하실 때 절대 새롭게 내가 만들 필요가 없다. 있던 것을 있던 곳에서 가져와라. 섞어라. 훔쳐라.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네, 예. 좋은 거 그냥 가져와라. 티 안 나게 훔치는 것이 천재다. 하지만 섞었을 때 이상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이상하면 효과는 안 된다. 있어야 된다. 네,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거를 한번 샤갈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창의성의 법칙이 아닐까. 좋습니다. 네, 한번 예.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샤갈이 몇 살까지 살았다고 했죠, 신부님? 98까지. 왜 이렇게 오늘 좀 집중을 왜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오늘 다 기억나요. 혼내는 이상하네. 재미가 없어. 이상하네. 안 되겠어. 다 맞췄네. 맞습니다. 98가지 장수를 하면서 네네. 아주 오랜 시간 작품 활동을 이어가거든요. 음흠. 근데 이 책에서도 잠깐 그런 언급이 나오고 특히 저 마로니에 북스에서도 네네. 중간중간 그런 언급이 나오는데요. 마로니에 네. 북스 책에서도 샤갈 작품의 단조로움, 변화가 없음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도 해요. 아. 그러니까 회화적인 측면에서만 보면은 샤갈의 작품은 사실 큰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스타일을 확보한 이후에는 큰 변화가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네네네. 여전히 색채적인 아주 화려하고 비현실적인 색채를 쓴달지 연인이 등장한달지 여기에 뭔가 수탉이나 뭔가 우리가 또 동화적인 요소가 가미된달지 이런 것들은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고 그 외에 우리가 샤갈 작품이 다양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성서화도 그렸고 네네네. 뭐 스테인드 글라스도 했고 도예도 했고
이런 측면에서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지 회화적인 모티프만 보면은 사실은 큰 변화가 없다라고 우리가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이런 자기 반복, 자기 복제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딱 들어왔던 생각이 있었어요. 이제 비로소 공을 넘겼다. 공을 넘겼다? 예, 이 표현을 쓰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 사진을 좋아하는데 네. 사진을 찍고 그것을 인화하는 순간 이제 더 이상 작품은 보는 사람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공을 넘겨주는 거죠. 연극 좋아하시나요? 뮤지컬. 네. 그것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10번 보고 20번도 보거든요. 그러더라고요. 왜 볼까요가 질문이에요. 왜 볼까요? 예. 그 똑같은 건데 예. 사실은. 그래서 그 볼 때마다 미세하게 다른 차이를 느끼고 볼 때마다 자기가 심정, 자기가 바라보는 어떤 상태, 태도에 따라서 같은 작품이 계속 다르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랬을 때 샤갈은 혹시 그것을 본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공을 넘긴다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좀 결은 좀 비슷한 것 네. 같은데. 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정말 왜 샤갈 네. 작품이 이렇게 비쌀까? 어쩌려고 처음으로 고민을 많이 깊게 해오신 것 다음부터 이제 얕은 고민으로 네. 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저도 좀 비슷한 결이기는 한데 저도 그런 어떤 자기 반복이나 뭐 끊임없이 예를 들면 계속 연인 그림을 그린달지 계속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낭만적 사랑을 아주 노골적으로 찬미한달지 이런 면모들이 불성실이나 초반에 비해서 혁신성이 떨어지는 것이나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충분하죠. 네. 예. 그러나 저는 그런 게으름의 측면보다도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요 정도로 몇십 년 동안 반복을 했다는 거는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바로 그거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게 바로 이런 그림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그럼 샤갈은 무엇을 주장하고자 했고 무엇을 믿었느냐? 저는 그게 결국은 사랑과 꿈이 승리하는 세계, 사랑과 꿈과 희망이 죽지 않는 세계? 제가 거기에 약간 MSG를 좀 첨가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시작할 때 일을 시작하면요. 물론 작가님도 마찬가지지만 일을 시작하면 감이라는 게 옵니다. 느낌이 오죠. 아, 이 정도 하니까 감이 왔네. 이걸 뛰어넘는 단계가 있어요. 존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네. 그 존에 딱 도달하는 순간 네. 그때부터는 수직 상승이 없어요. 수평으로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쫙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자기는 그 경제의 무한 반복을 통해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쉬운 예는 도자기를 빚는 예입니다. 고려 청자 백자 같은 거 할 때 네. 도제 제도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네. 막 배운단 말이죠. 네. 어느 한계에서 자기 색깔 내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 그 색깔 낸 것을 기억하고 똑같은 걸 만들려고 노력하지 새롭게 뭔가를 빚어내진 않습니다. 근데 그 도자기를 보는 사람들이 감동이 시작되는 거죠. 그 존에 들어가서 영역에 들어가고 모든 것을 수평으로 딱 이룰 땐 수평으로 확장되기 시작할 땐 비전문가든 전문가든 이 작품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네. 그 감동을 전달할 수 있는 파장이 생긴다는 거죠. 저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 일종의 같은 그 경지에 오르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한 가지를 꾸준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다른 시도도 해보고 저런 시도 해볼 수 있으나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봅니다. 약간 도자기를 빚어내는 느낌으로 했다. 그래서 그 빛깔을 내었고 그 빛깔을 끊임없이 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도자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걸 보더라도 너무 멋있다. 라고까지 가는 그 경지로 자기 것을 반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긍정적인 해석을 해봅니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샤갈이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그러면 이 모니카 봄 두첸의 책에서 한 문장을 꼽아보겠습니다. 네네. 사실 이 문장은 앞의 맥락을 또 살펴보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또 다 읽어주실 테니까 믿고. 뒷부분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끝까지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330페이지에 있는 정말 이거 마지막 장이거든요. 예. 여기에서 마지막 장의 마지막 문장을 저는 꼽아봤어요. 그의 작품 속에는 어둠의 힘에 대한 승인과 더불어 사랑, 예술, 창조적 상상력의 힘에 대한 감동적인 믿음이 공존하고 있다. 라는 문장을 꼽아봤어요. 네. 저는 이 사랑, 예술, 창조적 상상력의 힘에 대한 믿음, 바로 이게 샤갈 작품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샤갈 작품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수탉하고 연인, 인간이랑 크기가 똑같아. 뭐 이런 것들을 수탉을 타고 날아다녀. 사람들이 뭐 공중에 막 뛰어다녀. 네네. 이런 것들 어떻게 이걸 논리적으로 또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다만 이런 세계, 이런 어떤 상상력의 세계, 혹은 연인들이 표상하는 사랑의 세계,
이런 것들이 반드시 그 승리하는 세계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네네. 네. 네, 오늘 샤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네. 네, 신부님이 계셔서 오늘 또 샤갈에 대한, 유대교에 대한, 그리스도교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어요. 저는 사실 지금 전시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이 방송을 보시고 가서 보시면 더 깊은 이해로 재밌게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러닝이 예술로 가는 러닝이었기를 바라면서 이세라의 예술 러닝 다음 이 시간에도 재밌는 예술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